이게 막 6개월도 안 되고 막 지사가 막 400개 깔리고 막 이랬거든요. 거의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교육도 폭발적으로 하긴 했는데 결국에 하다 보면 부정 케이스도 많고 전문적인 교육이 없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후기에 대한 케이스 보면 사실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컴플레인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환불 요구나 법적인 부분은 소송, 사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두피 페인팅 시장은 지금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두피 문신은 테드 형입니다. 정수리 쪽에 탈모가 생겨서 모발 이식을 하려는 분들이 병원에서 모발 이식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두피 문신을 많이들 선택하시는데요. 왜냐면 그분들에게는 두피 문신이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두피 페인팅이라는 게 또 새로 생겨서 저한테도 두피 페인팅이랑 두피 문신이랑 뭐가 다른지 질문이 굉장히 많이들 오는데요. 오늘은 두피 문신과 두피 페인팅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피 페인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면 두피 페인팅이란 두피 표면에 색소를 바른 다음에 그 위에 마이크로 니들링을 통해서 롤링하는 방식으로 시술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피 문신이랑은 다르게 두피 문신은 하나씩 시술하는 방식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면서 시술을 한다고 치면은 두피 페인팅 같은 경우는 색칠하는 방식으로 시술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마이크로 니들을 통해서 롤링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색소가 이렇게 겹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겹쳐진다는 거는 한 부에 색소의 양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점의 크기가 커질 수 있고 색칠의 현상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된다면 색이 겹쳐서 하나의 큰 점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영구적인 형태로 남게끔 만들 수도 있고, 이 위에 층에만 얇게 시술하게 되면 각질이 떨어져 나가면서 제가 묻혀놓은 색소가 같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반영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색소가 많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럼 두피 페인팅의 주의사항이나 좀 부작용 같은 건 어떤 게 있나요? 두피 페인팅의 부작용은 사실 인터넷만 쳐봐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던 색칠의 현상으로 만들어지면 부작용의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색의 주입량이 당연히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왜냐면 그냥 롤링하는 방식으로 마구잡이 식으로 한번 시술했던 부위에 또 시술하기 때문에 색의 주입량이 많아지면 색이 파래지는, 전 세계 S&P 공통으로 쓰는 색소의 주요 물질 중에 하나가 카본이라는 색소를 쓰고 있는데, 이 카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색의 주입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파래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색의 주입량이 많아지면 파래지기 때문에 이것도 부작용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니들링을 통해서 피부에 여러 번 찌르기 때문에 피부에 데미지가 사실 굉장히 많이 입게 되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부에 데미지가 많이 입게 되면은 피부가 붉어진다라든지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굴리다 보면은 시술한 부위에 또 시술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피부에 데미지가 많이 입게 되는 현상으로 상처 회복이 더디게 되고 계속해서 데미지를 주게 되어서 붉게 되는 현상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냥 굴리는 방식이다 보니까 피부의 특성마다 어떤 곳은 색소가 잘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 어느 한 부분은 색소가 적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 피부의 특성에 따라서 색의 주입이 센 경우가 있고 또 약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전체 밸런스를 맞출 수 없는 시술, 그래서 얼룩덜룩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만들어질 수 있죠. 두피 페인팅을 받으시라는 분이 왜 받으시려고 하는 거죠? 두피 페인팅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 사실 굉장히 지금 짧고요. 임상 경험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이미 처음 나왔을 때부터 두피 페인팅의 임상을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저는 그 기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는데, 그게 처음 나왔을 때 한 3, 4개월 정도 임상 보고 나온 건데 뭐 몇 년을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임상이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외곽에서부터 돌기 시작했어요. 미용을 하시는 분들이 먼저 시작을 했었고 머리를 많이 보기 때문에 탈모 케이스를 많이 본 거죠. 근데 S&P 정통으로 배우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습득하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한데, 두피 페인팅이라는 게 홍보를 하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이게 너무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고, 왜냐면 배우는 과정만 봐도 쉽게 나옵니다. 이거는 5분에서 10분만 교육을 받아도 바로 진행이 가능하다, 사실 이렇게 나왔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전문성도 떨어질 뿐더러 이 기계만, 이 머신만, 이 색소만 사면은 엄청 간단하고 쉽게 교육을 할 수 있고 빠르게 채울 수 있다, 이 개념으로 한 명한테 막 50만원, 70만원 이 정도로 가격을 받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게 순식간에 엄청나게 퍼졌어요. 말도 안 될 정도로. 이거를 바탕으로 사실 두피 문신의 가격 경쟁이 엄청나게 무너졌고 부작용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됐죠.
그럼 두피 페인팅 잘못 받고 재시술로 오시는 분들도 있나요? 엄청 많진 않지만 있는데, 제가 많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미 그분들은 시술 퀄리티를 높이려고 하신 분들이 아니었어요. 찾아보면 두피 페인팅 나오기 전에 이미 두피 문신이 계속 성행하고 있었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는데, 비싸서 원래 안 하려고 했던 분들인데 비슷한데 싸게 나왔네 그럼 해야지라고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셨던 분들이었고, 이거를 재시술하고 다시 엮어서 하기에는 너무 가격대가 크기 때문에 그냥 사시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이래서 많이 오진 않지만 간간히 오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죠. 시술자 입장에서 이제 두피 문신이나 두피 페인팅의 차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객의 입장에서는 좀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두피 페인팅을 받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가서 받으면 되냐면, 나는 시술 퀄리티엔 크게 신경은 안 쓰지만 다 필요 없어, 그냥 채우기만 하면 돼.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당연히 퀄리티 좋게 채우면 좋겠지만 나는 비어 보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원래 머리가 비어 보이면 그냥 단순 채우는 거에 신경을 쓰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단 채우기는 하기 때문에 시술 퀄리티 부작용 파란 거 모근의 단면 표현이 아니다, 그냥 난 채우기만 하면 돼, 이런 분들은 그냥 진행하면 되고, 바쁜 일상 속에서 그냥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고 그냥 단순 채우고만 쉽고 싼 가격에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분들의 선택인 거죠. 그러면 그냥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도 본인이 만족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두피 문신이나 두피 페인팅에 대한 결과의 만족도에서는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만족도에 대해서는 조금 재밌는 부분인데, 나는 일단 채우는 게 목적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채워졌기 때문에 그냥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디테일하게 뭔가 작업을 받고 싶고 남들이 봤을 때 티가 안 나고 모근처럼 표현이 되고 더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두피 문신을 받으시는 게 훨씬 낫죠. 그냥 성형으로 조금 예를 들어보면은, 코 성형 부작용들도 갑자기 막 이렇게 코가 쨍한 느낌이 된다든지, 비주가 너무 끝까지 올라가서 뭐 돼지코가 된다든지, 콧대를 세웠는데 이 콧대가 너무 분필처럼 딱 돼 있는 케이스라든지, 사실 이런 케이스들 있잖아요. 근데 내 그 전 모습보다는 지금이 훨씬 나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와 이게 너무 큰 부작용을 생각해서 재수술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나는 수술한 거 티내고 싶으니까 그냥 너무 빡세게 올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두피 페인팅도 나는 싼 가격에 일단 채우기만 하고 싶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단순 만족도 높아 그러면 그냥 하시는 거고, 만족도는 사실 이거에 나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피 페인팅이 앞으로 더 성행할 거라고 보시나요? 두피 페인팅 시장은 지금 끝났습니다. 왜냐면 머신에 대한 판매의 수치를 보면 알 수 있고, 두피 페인팅을 하고 있는 업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게 막 6개월도 안 되고 막 지사가 막 400개 깔리고 막 이랬거든요. 거의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교육도 폭발적으로 하긴 했는데, 결국에 하다 보면 부작용 케이스도 많고 전문적인 교육이 없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두피 페인팅 하는 업체에 찾아보면 그때 당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찾아만 봐도 바로 나오실 거예요. 그분들도 후기에 대한 케이스 보면 사실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컴플레인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환불 요구나 법적인 부분으로 소송, 사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두피 페인팅으로 잘한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한계가 명확한 부분인데, 지금 또 몇몇 업체들에서는 두피 페인팅을 밀고 있는 업체들도 있어요.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고 장점을 최대한 승화시켜서, 왜냐면 이게 시술자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끝낼 수 있고 내 손목의 부담도 덜하고 짧은 시간 안에 돈을 좀 더 벌 수 있다, 사실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좋게끔 할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두피 페인팅을 굉장히 성행해서 하시는 분이 저한테 테스트를 받고 싶다고 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분이 하는 거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토론하고 토의해 볼 예정인데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결국에 한계가 명확한 부분은 밸런스적인 부분 때문에 애매해요. 정통 두피 문신 시술은 끝까지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색의 명암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시술인데, 갈기는 방식으로는 전체 색의 명암을 맞출 수 없어요. 어느 한 구간이 조금 밝아 보이고 어느 한 부분은 어두워 보이는데, 밸런스라는 거는 이 공간 안에 최소한의 점을 통해서 전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여기 부분을 또 많이 맞추다 보면 여기가 더 세지고 여긴 더 약해지고, 이렇다 보면 결국에 밸런스를 맞추는 부분은 전부 다 어둡게 만들어서 전체를 동일한 톤으로 맞추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아까 말했죠, 카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색소의 특성 중에 하나가 색의 주입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파래지는 특성, 결국에는 파랗게 동일한 톤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점으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롤링하는 방식은 많은 점을 통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방식이거든요. 이거는 색소 주입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해지고 색이 크게 변한다는 것 자체가 부작용의 한 측면이다 보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피 페인팅과 두피 문신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체크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혹시나 영상 보시고 두피 페인팅을 고려하셨다면 오늘 제 얘기 통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다 보니 오늘 영상 보셨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두피 문신을 5번이나 받았던 저의 변천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릴 거니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지금까지 두피 문신은 테드 형이었습니다.